자, 1번 보겠습니다.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9,000, 2면 12,000, 3이면 17,000으로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차례대로 대입하는 함수가 추주 함수죠? 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추주 함수 씁니다. 네. 자, 추잠수랑 주로 나오는 함수들이 뭐뭐가 있다 해서 1, 2, 3, 4 결과값 뽑을 수 있는 랭크나 위크데이나 또 레프트, 라이트, 미드 정도가 이 책에서는 추잠수랑 같이 나오는 정도예요. 1, 2, 3, 4 결과값 뽑을 수 있는 거. 자, 여기서는 두 번째 글자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 관리 코드에 보시면 알파벳 뒤에 숫자가 3, 1, 3, 3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이 두 번째 숫자가 1이면 9,000원이고요.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자, 2면 12,000원이고 3이면 17,000원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1이라는 건 한 글자잖아요. 그죠? 자, 미드 함수 씁니다. 미드. 이 셀 선택하고 쉼표. 자, 미드는 몇 번째 순서부터 몇 글자라 그랬죠? 자, 몇 번째 순서부터 몇 글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두 번째서부터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드는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미드는 몇 번째 순서부터 몇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쉼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물만 쭉 써주면 되잖아요. 자, 9,000 쉼표 그 다음에 12,000 쉼표 17,000 자, 여기다가 17,000 이런 거 쓸 때 첨단위 쑥 중간에 쉼표 찍으면 안 돼요. 네, 17,000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식에서 쉼표는 분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숫자 들어간다고 해서 쉼표 처리해주면 에러입니다. 수식 에러. 이게 끝이잖아요. 추잠수. 네. 가로 닫고 엔터. 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추잠수. 자, 여기에 나온 결과값이 1이 나오면 첫 번째 거에 대입하고 2가 나오면 두 번째에 대입하고 3이 나오면 자 여기서 1, 2, 3 요거 뽑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한 글자 그죠? 3이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라는 함수가 이 추잠수. 결과물만 쓰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넣다 보면 문자는 쌍따옴표하고 숫자는 그냥 쓴다. 그런데 문자 함수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예외다. 무조건 쌍따옴표 처리한다. 네, 그거 우리 이제 배우셨잖아요. 자, 이거 추점수로 풀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여기다가 쌍따옴표 처리합니다. 앞뒤로.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쌍따옴표 하고 요 뒤에다가도 쌍따옴표 하고 요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쌍따옴표 하고 뒤에도 쌍따옴표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요. 이거 답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쌍따옴표 했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답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을 답 맞아. 금액은 맞았잖아요. 일단 그죠? 금액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서 요거 맞았네. 정답으로 인정을 할까 안 할까?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왜 틀렸어요? 숫자에다 쌍따옴표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문자가 되잖아요. 여긴 나오긴 나왔지만 문자 값으로 나온 거예요. 17,000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쉼표 처리해야지. 왜 안 돼요? 그러시는 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쌍따옴표 처리했기 때문에 문자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이제 뭐 합계를 낸다거나 뭔가 계산을 할 때 이게 비용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다거나 아무튼 해서 계산할 때 얘는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냥 쓰셔야 되는 거예요. 쌍따옴표 처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숫자로 있어야 되지 숫자 앞뒤에다 쌍따옴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고 3일 요금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나머지 공백으로 하라. 자,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데 이 3일 요금 갖고 순위를 매기는데 다 매기는 게 아니라 1, 2, 3등만 매기라 그랬죠. 1, 2, 3등만. 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순위는 그냥 rank.eq 함수 써가지고 순위 매기면 되는데 1, 2, 3등만 하라 그랬으니까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논리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3일 요금 갖고 먼저 순위를 매길 거예요. R 쓰셔가지고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랭크 함수, .eq 함수 네. 선택해서요. 자, 3일 요금이니까 이 3일 요금 이거 갖고 순위 매깁니다. 기준값이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은 쉼표 밑으로 범위 주고 자, F4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내림 차순이니까 쉼표 0을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죠? 오름 차순이면 반드시 자, 여기에서 쉼표가 있을 때 0은 생략해도 돼요. 0을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내림 차수는 높은 게 1등이면 높은 숫자가 1등이면 오름 차수는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그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거 생략해도 돼요. 자, 가로 닫고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이 1, 2, 3등만 나는 원하는 거잖아요. 인원수 이렇게 쭉 많을 때 개수가 많을 때 1, 2, 3등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순위 매겨서 이 등수 나온 것이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이제 문장이 만들어져야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뭐죠? 1, 2, 3등이잖아요. 등수가 0이 나올 수도 없고 소수가 나올 수도 없고요. 그죠? 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if 함수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값 1, 나머지 값 2.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등수를 다시 그것만 표시해 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랭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등수 매겨야 되죠. 1, 2, 3등만 등수 매겨야 되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쉼표 밑으로 범위 주고 똑같이 F4. 자, 이번엔 0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자, 가로 닫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등수 매긴 것이 3보다 작은 거에 해당이 되면 그 순위 매겨줘 이거잖아요. 그런데 순위 매긴 거 뒤에다 뭘 붙이라 그랬어요? 위자를 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순위 나온 거에 연결 연산자 쌍따옴표 위 이렇게 합니다. 쉼표 이렇게 등수 다시 매겨주고 그러니까 1, 2, 3등에 해당이 되는 것만 등수 이렇게 랭크 함수로 다시 매겨주고 나머지 공백이다. 나머지는 비워놔라. 이거잖아요. 순위가.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등수를 매겼습니다. 네, 등수 매겨가지고 이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if 함수니까 만약에 등수 매긴 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등수를 표시해주고 나머지 공백하라 이 뜻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순위 매겨 그러면 그냥 쉽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또 실무에서 이런 걸 많이 쓰죠. 내가 필요한 거. 그런데 이런 경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공백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이 틀렸다면 뭐 가로 개수가 안 맞는다, 뭐 인수가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에러창이 뜨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답이 안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공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체육앤들 딱 이용을 하게 되면 1, 2, 3등만 딱 표시해 줬죠. 네, 내가 원하는 등수만 딱 표시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과락 점수에 해당하는 다 통과 못하고 이제 미통과하는 사람들만 표시를 해라. 이런 거. if 함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랭크로 뭐 오름 차순을 하든 내림 차순을 하든 어떤 기록에 의해서 하위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면은 뭐 7, 그러니까 8, 9, 10 3명은 뭐 미통과 또는 과락 뭐 이런 거 할 때 그쵸? 등수 매겨서 그 3명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게 랭크 함수. 요즘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count if 함수가 있는데요. 자, count if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count if가 무슨 함수였어요? 조건에 맞는 것만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unt if 하고 할인율이니까 여기에서 뭐 쉼표 뭐 30% 이상 50% 이하 이렇게 조건 써줬잖아요. 쌍따옴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자 범위 줬을 때 이렇게 할인율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제도 보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그래서 여기 범위 줬을 때 할인율 안 들어가면 이거 감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앞에서 입력 이름 정의를 안 했구나. 그럼 다시 들어가서 하고 다시 문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범위 줬는데 이 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잖아요. 일단. 그쵸? 그런데 뭐의 이상이에요? 뭐 30% 이상 이게 아니라 그러면 30% 써주면 되는데 그 이상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뭐랬어요? 중간값 이상이래요. 중간값. 자, 우리 중간값 제가 설명드렸죠?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홀수는 가운데 하나 남는 게 중간값이고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짝수는 가운데 2개가 남을 거예요. 그 2개 평균을 낸 게 중간값이에요. 근데 중간값 이상이라서 우리가 함수 안에서도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간값이라는 함수는 메디안 함수거든요. 이 메디안을 쓸 거예요. 그러면 메디안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값 이상. 그런데 자 여기다가 메디안을 쓰려고 m을 썼더니 이 m이라는 함수로 시작하는 도움말 안 뜨죠. 자 우리가요 이런 경우 있어. 내가 함수를 이제 마법사 안 쓰고 직접 여기다 함수를 넣었는데 한 글자 쓰면 알아서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쫙 떠야 돼. 이거는 왜 안 뜨지? 안 뜨는 이유는요. 앞에서 틀린 거예요. 이거 왜 안 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치시면 안 돼. 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떴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평균 이상, 카운트 if가 이제 중간값 이상 이런 거로 좀 나올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그리고 함수를 쓰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자예요. 문자. 우리는 함수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는 하고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쌍따옴표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문자지. 그러니까 문자를 쓰다가 보니까 함수 도움말이 안 뜨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쌍따옴표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등호 따로 크거나 같다 하고 연결 연산자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예, 요거 중요합니다. 메디안이 나오든 에버리지가 나오든 이렇게 카운트 if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추세가. 자, 그러면 이 크거나 같다 등호랑 함수랑 붙여놔야지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결 연산자 쓴 다음에 M자 쳐보세요. 이제 밑에 함수 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연결시키는 거. 요거 쌍따옴표로 마무리하고 연결 연산자로 붙이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직접 쓰시면 안 돼요.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디안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범위 주면 여기서 이제 중간값 알아서 뽑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범위를 주면 작은 수부터 큰 수 쫙 배열해서 쫙쫙쫙쫙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 값 찾는 거. 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나오는 빈도가 이게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게.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뭘 붙일 거냐면 대자를 붙일 거예요. 대자. 자,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 대자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가로 닫은 건 할인율 가로 닫은 거예요. 카운트 이프 가로 아직 안 닫혔어요. 여기 보면. 그쵸? 카운트 이프 지금 여기 열었거든요. 이렇게 이 카운트 이프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숙달이 됐어. 이건 할인율이고 가로 하나 더 닫고 연산자 이렇게 써서 쌍따옴표 대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이거 가로 몇 개 닫아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가로 원래 닫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엔터 치면 가로 수정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얘를 누르면 자 여기 보면 가로가 두 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넣으면 돼 이제. 마무리 시켜줬으니까 연결 연산자 쌍따옴표 대 이런 식으로. 그럼 간단해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간단해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꺼놔야 되는데 제가 안 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가 간단하니까 하나 더 닫아야 되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함수가 여러 개 쓴다거나 복잡한 함수다. 그럼 마지막에 몇 개 닫아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문자가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문자를 넣어야 돼. 그럼 몇 개 닫고 문자 넣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고 엔터 쳐서 마무리 다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문구 달아주면 제일 간단해요. 헷갈리지 않고. 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메디안이나 평균으로 나올 거예요. 카운트 if가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함수는 안 나오고요. 그냥 중간값 이상 또는 평균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카운트 A죠. 모델 대수 계산합니다. 대형 차량의 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는하고 디카운트 A. 자, 필드 이름입니다. 여기 전체 범위. 필드 이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필드명, 쉼표. 지금 모델 대수를 계산할 거예요. 대형 차량에. 자, 필드명 어떤 거 줄까요? 열 번호나 필드명 뭘 줘야 돼요? 디카운트 A는요. 숫자 문자 다 세는 거예요. 카운트 A는. 그래서 뭐 316은 계산한다. 우리 뒷섬이나 뒤에버리지는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제대로 선택하잖아요. 1일 요금이면 이거, 2일 요금이면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디카운트 A는 그냥 개수 세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카운트 A 자체가 숫자 문자 다 셉니다. 숫자 문자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명은 지금 모델이니까 이거 줘도 되고 이거 줘도 되고 이거 줘도 돼. 아무거나 줘도 돼요. 예, 아무거나 줘도 돼요. 주고 싶은 거. 번호도 필드 번호도 1, 2, 3, 4 만약에 숫자로 할 것 같으면 이 10번호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필드 이름 선택할 때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쉼표 다만 조건 범위면 요거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대형에 해당되는 개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카운트 A 자체는 숫자 문자 다 세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카운트 함수로 써라 그러면 숫자 있는 것 중에서 10번호 선택하셔야 돼요.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다 세니까 뭐 문자든 숫자든 10번호 또는 필드명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차이예요. 엔터 치면 답이 나오죠? 둘. 이 밑에다가 뭐 쓰는 거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어저께 풀었던 거랑 오늘 푸른 함수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예요.
어저께 푸른 거랑 요 정도 수준이에요. 뒤에 다 이제 똑같이. 예. 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카운트 이프 이렇게 나오고 랭크도 1, 2, 3등만 구하는 거. 요 정도 순서. 요 정도 수준. 자,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일일 요금. 제가 그러잖아요. 나 이거 다 틀리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하나 나온다. 맥스나 미니나 라지나 스몰이나 나올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아유 나는 이렇게 운이 없냐 그러는 거고. 네. 거의 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두세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나오는 유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는하고요. 맥스. 가장 비싼 일일 요금. 이거죠? 여기. 일일 요금에서 가장 비싼 금액은 얼마냐? 엔터 치면 36만 원이네. 여기 딱 36만 원. 만약에 라지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지는 몇 번째 큰 값이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1 순서 한 번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민을 나오면 가장 작은 값. 몇 번째 잠깐 스몰 함수로 써라 그러면 범위 주고 심표 1. 그쵸? 라지나 스몰은 몇 번째 순서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거의 정해진 문제 VLOOKUP 함수.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는 순서, 수식 쓰는 순서, SUMIF, VLOOKUP 요 세 개 순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문제 뭐 무난하게 푸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찾을값, 룩업 밸류 찾을값 이거죠? 이 모델 스파크에 해당되는 자료를 찾을 거예요. 쉼표. 자, VLOOKUP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표 범위를 줘야 되는데 이 찾고자 하는 열이 맨 앞에 오게끔. 그쵸? 그게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주면 안 돼요. 자, 모델 갖고 찾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뒤에는 내가 더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일 요금만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 네. 아무튼 이 찾고자 하는 열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에 열 번호 오잖아. 아, 일일 요금 몇 번째를 끌고 올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여기서는 필드명 선택할 수 없어요. 필드명 선택할 수 있는 건 D, sum, D, average, D count,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열 번호예요. 그래서 범위 준 데서 열 번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4. 쉼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확하게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숫자로 대부분 이제 표에서 숫자를 끌고 올 때는 하나만 정확하게 찾을 때는 대부분 정확하지만 이렇게 유사일치가 많거든요. 숫자는. 왜냐하면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한한 소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대부분 쓰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반드시 false나 0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답이 되고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경우, 틀리는 경우, 네, 가까운 값으로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false라는 걸 안 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 false 안 했는데도 답이 맞았다. 이건 정답으로 인정 안 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가 바뀔 때 이게 답이 맞았다,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false나 false 대신에 0을 써줄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그냥 막대네요. 3일 요금에 해당하는 그럼 이렇게 범위 주고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 최대값이니까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최소값, 여기를 최대값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강 색깔이니까요. 이거는 뭐 그라데이션으로 해도 되고 단색으로 해도 되고 해서 이 표준색에서 빨간색 하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습니다.